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육이 그냥 그렇게 안 크고 약간 일반 남자 바디 정도 스타일이 되는 이런 바디에서 팔의 기초, 팔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붙이느냐 그런 것부터 이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전체적인 근육 바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은 이제 일반 좀 이제 그냥 어깨만 좀 넓은 남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제 팔 부분 위주로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체적인 근육의 라인은 이제 뭐 허리나 이런 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다듬어 가면서 딱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일반 남자 정도 체형 정도 되면 그렇게 안 크죠. 이제 오버를 조금 없애고 기본적인 남자 체형에서 팔을 뽑는 거 정도. 지금 뭐 대부분 보통 이 정도 비율을 맞추고 나면 어느 정도 끝납니다. 대부분 실제로는.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와 뼈 위치와 이런 것들만 조금 맞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얘들 조금씩 뒤로 당겨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조금씩 당겨서 살짝 뒤로 이제 좀 더 기울어지는 정도로 잡아서 발목 들어갈 때도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일자 정도. 이게 일자로 만드는 게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근육 형태를 만들기보다는 솔직히 일자라면 딱 이렇게 팔을 쫙 뻗으면 살짝 경직돼 있죠 실제로는. 그런데 작업의 특성상 이제 이런 작업할 때는 약간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 게 좋고요. 모델링 실제로 팔 모델링 할 때는 요 끝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요런 데 뒤쪽이나 근육 이제 뼈 기준 잡기 위해서는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좋아요. 자연스럽게 팔을 살짝 앞쪽으로 기울어 있는 형태들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이 되겠죠 대부분. 요 정도. 요렇게 됐을 때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내고 나면 이제 살짝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죠. 안쪽으로도 살짝. 그러면 살짝 얘들도 안쪽으로. 요 정도로 만드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갑옷이나 이런 거 좀 딱딱한 오브젝트들 올릴 때 편해라고 이제 대부분 일자로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댔죠. 뭐 작업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이거는 제 작업 스타일이 이렇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근육이 그렇게 안 크니까 이제 안쪽도 그냥 적절하게 겨드랑이, 그러니까 이쪽 근육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근육 표현해 주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쌓여서 올라간다. 그래서 살짝만 더 표현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를 잡는다는 거죠. 팔이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이 어깨의 두께는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이쪽이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팔 같은 경우가 이런 상태에서 팔이 이제 들리면 들릴수록 어깨가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깨가 점점 팔을 들면 들수록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쭉 T자로 T포즈로 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깨가 좁아들면서 대신에 여기 활배근이나 이런 데가 등 뒤로 이제 어깨 뒤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얘들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겠죠. 이렇게 팔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넓어져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T포즈를 많이 잡았던 이유는 이렇게 잡아놓으면 팔이 또 일자로 펴지니까 아이템을 붙여 만들기가 쉽고요. 대신에 안 좋은 점은 단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이제 팔을 내릴 때 이제 이때 실제로 캐릭터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 여기 늘어날 때 실제로 맵이 늘어나겠죠. 많이. 아까만큼 좁은 어깨에서 이만큼 늘어나 버렸으니까 분명히 이 사이에 맨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당하게 중간쯤에 놓으면 올라갈 때도 조금만 반만 접혀질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도 여기 와이어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건 A 포즈라고 한다는데 저 단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팔뚝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가슴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올라가는 근육 라인에서 점점 밑으로 저 밑으로 이렇게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죠.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점점점 두꺼워지고 앞쪽으로도 그만큼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여기
그 다음에 뒤쪽 근육들 표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만큼 등 뒤에 이제 쪽에 들어가는 근육들에 의해서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것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적당히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도 이렇게 근육이 들어가면서 점점 얘들이 두꺼워지면서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금방 이렇게 또 근육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벌려주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근육을 붙여 나간다. 문제는 이제 밑에 팔 근육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죠. 그럼 여기도 살짝만 표현을 해줄게요. 밑에 쪽. 그럼 굳이 따지면은 여기 두꺼워지는 구간이랑 얘가 이제 두꺼워지는 구간이 살짝 안쪽이 조금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은 생각하시기가 좀 편할까요? 밑에가 조금 더 길다. 얘는 좀 짧게 끊어서 닭다리처럼 이렇게 된다. 그럼 그 앞에 여기 근육이 있고 끊어주는 근육이 있겠죠. 이렇게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근육들의 라인들이 쭉 이렇게 있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게 약간 전체적으로 좀 더 둥글게 보인다는 거죠. 이쪽 라인이 지금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여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내려있는 부분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 막아주는 거 이렇게 돼서 좀 더 일자처럼 둥글게 단면을 자르면 둥글게 나온다는 거죠. 이 단면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충 여기 엉성한 부분 조금 이상해도 수정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의외로 만드시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면 일단 전체적인 둥글둥글한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최대한 둥글게 만드는 게 먼저죠. 우선 다음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양옆이 더 굵어진다. 그래서 팔은 이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팔 밑에 이제 손목 내려가는 여기 손목, 그러니까 손 위치에 따라서 이 근육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 다르다는 게 뭐냐면 뼈가 두 개가 있죠. 뼈가 두 개가. 그래서 이 뼈가 팔이 손목이 돌아갔을 때랑 안 돌아갔을 때랑 다르다는 거죠. 일단 손목을 하나 잠깐 손 하나 불러와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팔을 불러와서 약간 좀 큽니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약간 손이 큰 게 나중에 요 아이템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좀 뭐 그만큼 디테일은 더 잡아야 되지만, 자 이제 요 정도 사이즈 일단 요거 조금만 더 봅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제가 손 기준을 조금 크게 잡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얘는 항상 저는 오브젝트 만들 때 항상 손 기준으로 등신대나 이런 거 이제 형성할 때 머리를 쓰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이제 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쓰는 이유는 손가락이라는 디테일이랑 뭔가 비교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머리 사이즈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뭐지 개인적인 이거는 방식입니다. 개인 방식. 그래서 저는 손을 항상 요렇게 해서 손 자체를 그 얼굴을 이렇게 딱 감아줄 수 있느냐 요렇게 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얼굴에 딱 갖다 대놓고 나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 손을 만들었을 때 이 손의 이제 전체적인 두께, 그렇죠, 이런 두께나 사이즈 같은 경우를 기준을 해서 이 정도면 손 두께가 맞다 하면 이제 그 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벨트가 들어간다면은 벨트가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두께가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토폴로지 같은 것도 한 번씩 이야기하죠. 이 캐릭터 기준에서 새끼손가락보다 많이 튀어나왔다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이 새끼손가락의 요 옆에 있는 굵기보다는 조금 얇다, 아니면 요거 반보다는 반 안 된다면 당연히인데 반은 조금 넘고 새끼손가락보다는 좀 덜 굵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지금 보시면은 기준이 딱히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요 정도 두께 지금, 그러니까 폴리곤 하나 빼고 마지막 요 정도 두께가 안 된다 이랬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노말로 그냥 뽑아도 잘 뽑히는 것들이고, 요정보다는 좀 더 두껍다, 그러니까 지금 요 끝에 나와 있는 요만큼이죠. 요 정도 두께는 되는 문양이다 하면은 이왕이면은 만들어 주는 게 좀 더 좋다는 기준. 그리고 이제 벨트 두께라든지 뭔가 뭐 모양 같은 거 잡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두껍게 손을 전체적으로 손을 조금 크고 두껍게 많이 만듭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해야 그 항상 그 여기 팔목 보호대 같은 거 만들 때 일자로 쭉 내려오는 것보다는 살짝 커지는 느낌을 줘서, 이게 제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이거는 손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팔이라는 요 아이가 그 어느 방향에 따라서 있느냐에 따라서 팔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팔을 일단 해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스플리트를 시켜 놓을게요. 일단 왼쪽 오른쪽 다르게 스플리트 히든. 그래서 이쪽 팔을 이제 이쪽으로 제가 원래는 이쪽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예전부터 이렇게 만들던 게 버릇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팔이 요렇게 그러니까 차렷 자세로 이렇게 나왔을 때의 이 팔 뼈 모양이랑요 근육의 흐름 모양이랑 다음에 이 팔이 그 다른 방향으로, 자, 이 상태에서 팔이 요렇게 돼 있을 때 모양 그 전체적인 그 뼈나 근육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이때랑. 그래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작업을 잘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일 때 팔뚝 두께랑 이런 게 미세하게 좀 달라진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당연히 이렇게 되면 손목은 비틀어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이쪽에 팔에서 내려오는 그 팔이 이제 옆으로 벌려졌죠. 팔이 펴졌으니까 뼈 모양이 로테이트 된다는 겁니다. 뼈 모양이. 그렇죠. 그래서 뼈 모양이 이게 뒤틀려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근육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 기준,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갑옷이 뒤에 발목 보호대가 뒤쪽에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식으로는 발목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팔을 이렇게 벌리느냐 안쪽으로 닫느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만드는, 제 같은 경우는 많이 만드는 팔 스타일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이쪽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거의 90도입니다. 어느가 90도냐면은 뒤에 팔꿈치가 들어가 있는 요 부분이랑 다음에 이제 팔 옆에 팔 보호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만약에 이게 문양이 있는 팔 보호가 들어간다 하면은 요 두 개 각도 차이가 90도라는 거죠. 완벽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이게 90도가 되는 이 부분은 왼쪽 오른쪽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작업하기 쉽기 위해서 팔을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팔을 폈을 때 여기가 당연히 훨씬 길겠죠. 끝까지 내려오는 이 라인이. 그런데 팔을 이쪽으로 놨을 때는 보시면은 나중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쪽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긴 거 맞습니다. 이 부분 앞만 팔이 돌아간데도 팔뚝이 단면이 이쪽이 긴데 밑으로는 이쪽이 길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 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두겠죠. 일단 기초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하면은 여기 팔에 맞춰서 이제 팔목도 조금씩 전체적인 흐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면은 간단하게 흐름을 그려볼게요. 물론 이제 팔뚝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이쯤에 이제 팔꿈치가 있다. 팔꿈치 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표현만 살짝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실제로는 두 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라인 정도인데 위쪽에 여기가 좀 두껍고요. 내려가면 갈수록 좀 붓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쪽에서 하나 잡아주고 아래쪽에서 하나 잡아주는, 그래서 꽉 주면은 팔 여기가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죠. 여기 살짝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두 라인이 생긴다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한 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팔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시작은 하겠죠. 하는 대신에 이렇게 잡아서 내려가는 대신에 이쪽 안쪽으로 이제 살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그래서 여기 시작점이 여기가 조금 빨리 시작을 하고, 대신에 발목 모양은 이제 이런 식으로 팔이 뻗어졌을 때에는 그 각도가 중요합니다. 그 요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랑 여기서 내려가는 각도가 이쪽이 이제 팔 요쪽에 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겠죠. 왜냐면은 그 라인 자체가 그 요쪽에서 이렇게 이제 근육 라인에서 이쪽 끝을 잡아주고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이쪽 아이들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겠죠, 여기를. 그렇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내려와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밑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뼈 내려오는데 여기도 흰색으로 근육이 이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요 끝이죠. 그래서 끝 부분이 이런 식으로 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두꺼워진다는 거죠.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살짝 두꺼워진다. 다음 이 라인은 이제 밑으로 가면, 그러니까 방금 두께가 지금 이 팔목의 단면을 보시면 요렇게 길쭉하죠. 길쭉한 동그라미죠. 그래서 여기 뼈가 이렇게 두 개 정도 들어가는 동그라미가 두 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쭉하게 가는 부분이 밑에 넓어지는데요. 이 구간이 여기서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벌써 시작점이 되어버려서 이게 제일 많이 튀어나왔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으로 조금씩 더 각도가 이렇게 여기서 강하게 꺾여서 이렇게 쑥 들어간다. 얘들은 그냥 요 정도 튀어나왔으면 일자로 완만하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께는 전체적으로 요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형성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팔이 여기 조금 더 튀어나왔는데, 뭐 튀어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이쪽 캐릭터, 이쪽 면이, 이쪽 근육이 얘보다 항상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은 튀어나오는 거는 그 여기가 이렇게 이 부분이 통통하게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근육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형태의 기초를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둥글둥글하게 내려가다가도 이런 부분들의 단면은 조금씩 다르다 생각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을 적당하게 시켜주면 결국은 앞뒤로 이제 조금씩 두꺼워질 거고요. 끝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옆에서 봤을 때는 뭐 따르게 그렇게 딱히 이렇게 돼 있는 게 없고, 옆에서 봤을 때는 뒤쪽 팔꿈치 뒤쪽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 그렇죠. 원래 팔이 좀 접혔으면 얘들이 좀 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형태가 될 건데, 이제 팔을 이제 일자로 쭉 펴줬으니까 얘들이 뭐 딱히 그 뒤에 근육을 그려준다 해도 이제 이쪽이 근육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넘어가는 두 갈래의 근육이 이렇게 내려가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꺾여서 내려가는 직선이 생기면요, 그 사이에 이런 근육들이, 그러니까 여기 좀 두껍게 할게요. 근육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오는 근육들이.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잡아줘서 이 부분들이 점점 두꺼워져서 이쪽 끝에 뼈 있죠. 뼈를 잡아주는 구간이 좀 더 두꺼운 부분이 하나 더 생기게끔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옆에 자체는 그냥 이게 적당하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점점요, 여기서 표현해주면 요렇게 가다가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근육 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러면 얘들도 요렇게 이제 근육 라인이 요렇게 내려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뭐 적당하게 뒤에 팔꿈치 튀어나온 만큼만 요렇게 둥글게 이쪽은 이쪽 방향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둥글게 넘어간다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 정도로 해서 가장 기초적인 팔 형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이 요런 식으로 되게끔 보여주는 것들이 좀 더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살짝 이렇게 파졌죠.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기본적인 노멀한 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퉁퉁하라 하면은 관절이 이제 앞쪽으로 접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히겠죠. 그래서 접히기 위해서는 살짝 뒤쪽에 여유를 조금만 더 준다. 그래서 뒤쪽을 조금만 더 퉁퉁하게 해준다. 여기도 뭐 근육이 붙으면 뒤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죠. 다음 앞쪽에도 근육이 조금씩 이렇게 퉁퉁해진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시면은 이제 점점 더 굵은 근육의 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팔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나토미 잠깐 보면요. 자, 이렇게 핀터레스트에서 아나토미 검색하시면 암 아나토미 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근육, 처음 설명드렸던 근육이 이두박근이고 중간에 연결되는 근육 하나, 뒤쪽에 연결되는 근육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여기를 잡아주는 근육,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근육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다는 거죠. 실제 근육들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팔꿈치가 이제 팔에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이제 팔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계산해 보면 단순하게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는 거죠. 여기 길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깨가 이렇게 나눠지고 얘들은 일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각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각도들. 그래서 요런 단면이나 요런 것들 좀 많이 보시면은 기본적인 팔 같은 거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육을 처음부터 키우게 막 크게 그린다는 것보다는 항상 기초를 먼저, 다음에 이제 팔이 이렇게 접혔을 때와 펴졌을 때 근육이 있죠. 팔이 어떻게 되는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이 근육 위치, 다음에 팔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쭉 폈을 때는 그냥 얘들이 일자죠, 이렇게. 그런데 팔이 차렷 자세로 안쪽으로 손이 돌면서 얘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꼬였다고요, 이렇게. 얘들이 처음에는 일자에서 꼬였죠. 그랬으면 이 꼬인 부분에 대한 표현만 조금 더 해주면 되고요. 근육이 두둥거리라는 거는 제가 여기랑 이렇게 나가는 근육이 있다 있죠. 이 사이에 보시면 반대쪽에서 넘어오는 거 말고도 근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로 근육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랬죠. 그러면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한 근육 만들 때 이렇게 꼬여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움푹 들어간다. 그 정도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전체적인 것, 이런 아나토미나 이런 것들은 항상 만들 때마다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앞에 뒤에서 내려오는 근육, 그다음에 팔이 요렇게 됐죠. 그럼 팔이 또 이렇게, 팔을 손바닥을 이제 차렷 자세에서 손바닥을 앞쪽으로 내보인다 싶으면 얘들이 또 돌아간다는 거죠. 다음에 손이 안쪽으로 돌면 돌수록 얘들이 더 많이 팽팽하게 꼬일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근육 형태를 그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근육 표현을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근육을 조금씩 늘려가면,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팔뚝 밑에 내려오는 근육 방향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잡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부분들 두 손으로 잡았으면은 이렇게 꺾였으면 얘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래서 지금 꼬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꼬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표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의 표현이 조금씩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중에 뭐 근육이야 뭐 디테일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는 금방 파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처음부터 막 파고 이런 형태를 다듬어 주는 것보다는, 물론 이렇게 조금이라도 파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만들 때 계속 그 보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가슴 부분 여기요, 요 부분, 겨드랑이 내려가는 가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해주는 게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 캐릭터의 눈 부분은 디테일이 어느 정도 잡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 부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덩치만 조금 큰 일반적인 남성 캐릭터의 기초 바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랑 길이만 먼저 하고 이 바디 형태만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의복이고 갑옷이고 입으면서 디테일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하면, 여기를 한번 꼭 살짝 찝혔다가 나가는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꼭 작업을 디테일 잡을 때마다 한번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설명드리죠. 마지막 그 설명드리면, 여기도 귀 뒤에서 이게 귀 라인이다 그러면은 귀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잡아주는 요 근육 부분, 그렇죠. 이 근육 부분 뒤쪽에서 이렇게 수건을 목 뒤에 걸었을 때 느낌처럼 여기가 두 덩어리가 다르다. 이 근육이 끊겨서 나오는 부분 표현, 이런 것들만 디테일 조금씩 더 잡아줘도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뭐 라인 표현을 조금 더 해주면은 여기가 좀 두껍다는 건 잡혀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나면 여기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여기서 잡아주는 이쪽 위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들이 좀 더 튀어나오게끔만 이 정도까지만 표현을 좀 더 해주면 이제 디테일, 그러니까 기초를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근육을 그려주면 이렇게 한번 뚝 끊기는 느낌을 꼭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끊어져 있는 느낌을 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조금씩 더 잡아 나가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들이 조금 길이도, 얘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근육 라인, 그 다음에 얘들은 조금 더 긴 라인, 두껍고 긴 라인,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틈새 맡겨주는 라인,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된댔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확실하게 끊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더 좋다. 점점 근육이 이렇게 잡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가슴뼈 라인을 확실하게 이제 이 정도 될 거라고 잡아서 적당하게 이 정도로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근육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잡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마른 몸의 기본적인 몸뚱이를 일반 사람 비율이죠. 이건 조금 길긴 긴데 사람 비율로 제 카페에 올려놨죠. 그런 것들을 이 구조를 뭐 공부를 하면서 막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면 빨리빨리 만든다 그렇게 하듯이 한 시간에 하나씩 만든다 생각하고 이 최대한 이 특징 정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특징들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만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일단 기계적으로 비슷한 비율은 나오겠죠. 그 덩어리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팔다리 길이. 제가 항상 여기 그 등신 때 한번 보여줬지만은 각 몸마다 이렇게 손가락 두세 개씩만 줄어들어도 등신이 하나가 금방 줄어든댔죠. 하나 정도 늘었다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신 비율을 그런 식으로 잘 맞추고 나면 그 위에다가 이제 갑옷을 그려서 만들어 놓고 얼굴 디테일 파고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또 다음 시즌에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밟아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 이것들 다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피드백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팔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할게요. 이만.